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유령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정권 때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 유령, 이명박 정권 때 나타났다가 죽었고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형이 아주 특이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확정된 김해공항 확장안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덕도의 신공항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을 총리실에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결정을 대구, 경북은 싹 빼놓고 부산, 울산, 경남 3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국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대구, 경북, TK와 PK가 합쳐서 5개의 시도,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는 5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영남권 신공항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받아들인다고 합의를 해서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공약했습니다. 이 문제는 집권 세력 내의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남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이낙연이가 대구 출신 김부겸을 치는 것인가? 참으로 재미있게도 최종 결정을 총리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호남 출신의 이낙연입니다. 역대 이 진보 좌파 세력이 대통령 집권을 했던 때는 사실상 영남 세력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영남 출신 후보였습니다. DJ는 목포 출신, 호남 출신이지만 결국 JP, 충청도와 연합을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호남 단독 출신 후보가 좌파의 권력을 잡은 적은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상당한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 호남 출신의 좌파 후보는 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신의 최대 경쟁자는 예를 들자면 대구 출신의 김부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김부겸이 내년 4월 총선 때 대구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김부겸은 영남권 출신의 이 좌파 후보로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그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면서 민노총의 이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 비겁하게 침묵했기 때문에, 그는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대권주자가 될 수 없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그런 주장과 분석과는 별도로 좌파 세력 내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뽑느냐는 그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들 내부의 내재적 메커니즘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만약에 이낙연의 총리실이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하게 된다면 TK의 민심은 더욱더 이반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은 내년 4월 총선 때 당선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한국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다시 출마시키거나 아니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대구 출신 김병준 같은 카드를 대구 수성갑에 내보낼지 모릅니다. 왜냐, 한국당에서는 대구의 강남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의 본거지 심장지대 중에서도 가장 심장,
대구의 강남갑, 수성갑을 민주당 세력에게 뺏긴 것이 정말이지 통탄할 만한 이런 한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서 TK 고토 회복 작전의 중심부가 수성갑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총리실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촉발시킨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부산, 울산, 경남 또는 대구, 경북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합의를 보지 못하니까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총리실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식의 운을 떼었습니다. 문재인의 그런 운이 연결이 돼서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총리실로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은 TK를 버리는 것이냐? 저는 그럴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문재인은 지난 4.3 보궐선거 때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통영 고성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심이. 창원에서도 만약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또는 애국당 이런 데서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겨우 504표 차이었습니다. 창원도 사실상 뒤집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 경남 지역이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완전히 표심이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 대구, 경북은 워낙 한나라당의 지지세가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친박근혜 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부울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문계의 안희박김의 시련인가? 안희박김,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물론 정권이 집권 세력이 음모로 기획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희정은 2심에서 철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바람에 박원순은 아직 아무런 탈을 입고 있지 않지만 조마조마한 비문계입니다. 김부겸은 저때의 안희박김은 김경수가 아니라 김부겸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김경수는 친문계 중에서도 친문계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부겸, 이 안희박김 네 사람은 전부 다 비문계이기 때문에 김부겸, 안희박김의 김은 김부겸 아니겠는가. 참으로 공교롭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 선거 때마다 이 재미 좀 보려고 부산 신공항을 이용하는 문재인. 재미 좀 보려고는 노무현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수도 이전 공약 때문에 재미 좀 봤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은 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도 이전은. 그러니까 위헌 공약으로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 자격이 없는 것이었죠. 위헌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른 표차가 57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쯤에 해당하는 25만 표 차를 충청권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재미 좀 봤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재미 좀 보려고 3년 전에 총선 2016년 총선 때도 부산 신공항 공약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부산 신공항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총선 때는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을 5명만 당선시켜주면 부산 신공항을 착공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귀신처럼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김영춘, 최인호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수우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을 했지만 집권해서 검토 작업 결과 밀양도 가덕도도 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자 수용을 하고 공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결국 공약을 포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리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결국 외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그 비용이 19억 원이었습니다. 집권 세력의 부산 신공항 판도라, 이 권력의 메커니즘에 따라 춤추는 유령 때문에 또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